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 사실 어제 영상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또 너무 어려운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유튜버들이 차라리 해석했는 영상을 좀 쉽게 풀어준 영상을 봤으면은 좀 빨리 올려드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딱 기업 설명의 영상만 제가 보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가지 종류의 강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전문가라고 해서 전문 용어만 남발하면서 설명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제 지식 정보는 바닥인데 막 전문 용어만 계속 날려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 얘기하는 거 뒤에 얘기하는 거 뉘앙스를 가지고 요런 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 정도로만 사실 그냥 해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싫어서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거라서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100% 숙지를 못 해가지고 잘 전달 못할 것 같고, 또 너무 쉽게 전달하려고 하다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간단한 내용으로 변하면서 약간 의도가 변질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전달해 드리는 내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혹시나 그런 부분 있으면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박셀바이오를 뭐 한마디로 먼저 정의를 드리자면 종합 암 치료제를 뭐 임상하고 있는 임상 단계에 있는 회사다. 뭐 요렇게 이해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앞타머 사이언스랑 조금 비슷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앱테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를 했고, 뭐 명확하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좀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그나마 박셀바이오는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고 이런 실험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는 약간 명확성은 있었어요. 근데 좀 뭐라 해야 되노?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모든 암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약간 그런 뉘앙스라서 이 종목을 만약에 나중에 뭐 상장 후에 매매를 하신다면 대박 아니면 쪽박일 것 같아요. 진짜 종합 암 치료제처럼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인정받아가지고 약을 막 팔기 시작하면은 이 기업의 가치는 끝도 없이 올라갈 거고요. 근데 기업 설명회에서 보면은 당장이라도 이제 조만간에 이거를 팔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말하고 결과가 좀 다르게 도출이 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회사가 될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참고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셀바이오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10, 11일 날 청약을 하고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진행을 합니다. 환불일은 9월 15일이고 어제 기준으로 상장 예정일만 발표가 돼 있었거든요. 9월 22일. 근데 뭐 오늘 확정일이 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요. 공모가 밴드는 3만에서 3만 5천 원이고 일반 등급 기준 청약 한도는 9,500주로 결정이 났습니다. 먼저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항암 면역 치료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간암, 뭐 폐암, 뭐 대장암 이런 게 있으면은 간암 치료제, 폐암 치료제, 대장암 치료제, 뭐 방사선 치료 이런 거는 당연히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그리고 뭐 혈액암 치료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죠. 종합 암 치료제를 목표로 하는 종목이다. 왜냐하면은 항암 세포 면역 치료라는 게 현재 이제 개발하고 있는 암 치료제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모든 암에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자기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어디 암 치료제라는 얘기가 아니고 종합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기업 설명회에서 직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이란 단어를 쓰고 있고요. 현재 그 상품화되는 치료제는 없습니다. 지금 임상 단계에 있는 제품이 한 2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비임상 단계에서 연구 중인 것들 또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상 실험에서 뭐 간암하고 뭐 그런 것들에 임상 실험을 했는데 그런 딱 타겟을 정해놓고 암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암에서도 법령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일부 지금 임상을 하고 있지 않는 다른 암에서 이제 응급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에 식약청 허가를 받아가지고 적용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의 생각이 맞다라는 걸 증명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종합 암 치료제로 가겠다. 뭐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암 치료제는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암 걸려서 그 부분에 방사선을 쪼고 관련된 약을 먹는 걸 그냥 화학요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암세포가 있으면은 그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게 표적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노벨상까지 받았는 건데 면역관문 억제제라고 이제 내 몸에 있는 면역성 같은 것들을 높여가지고 암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논문 발표도 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어느 정도 검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게 지금 밑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치료제는 생존 기간이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부작용도 심하고 표적 치료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면역관문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치료를 하다가 이렇게 생존하는 경우가 계속 생존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전체 암 중에 약 30%만 이거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예상하기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섞어 가지고 하면은 조금 더 그러니까 면역관문 억제제 플러스 표적 치료제 기법을 같이 했을 때는 그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적용할 수 있는 암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웠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그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 중에 이제 가장 높은 그 가능성을 보여준 요 치료제가 바로 항암 면역 치료제고요. 박셀바이오가 그 항암 면역 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현재 개발하고 임상 실험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박셀바이오가 하고 있는 게 아까 전에 항암 면역 치료제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내 몸속에 있는 면역 세포와 상호작용을 해서 암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약이나 방사선이나 일부 특정 그 약물 같은 걸로 해당 암을 우리가 딱 잡아서 죽이는 게 아니고 내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그냥 싸울 수 있는 힘들을 막 키워준다. 약간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암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선천면역, 두 번째는 적응면역이고 그리고 선천면역과 적응면역의 연결 역할을 하는 항원제시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세포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선천면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NK 세포인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그냥 표현하기를 해병대다. 뭐냐? 외부에서 이제 뭐 바이러스나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바로 싸우는 세포가 NK 세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뭐 암이라든지 뭔가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타켓을 잡아가지고 공격하는 게 T림프구라고 합니다. 이제 T림프구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이런 림프구들이 있는데 어떠한 뭔가 문제가 되는 게 들어왔을 때 얘는 바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뭐 쉽게 말해서 훈련하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공대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던데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키워서 이제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얘만 집중적으로 좋은 세포들은 냅두고 내 몸에 해가 되는 세포들만 타켓 잡아서 공격하는 세포다.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항원제시라는 건데, 얘기할 때는 얘가, 얘를 훈련시켜주는 교관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0% 이해를 못하고 설명을 드리는 점 굉장히 죄송하고요. 그래서 지금 박셀바이오에서 하는 게 뭐냐, 이 수지상 세포라는 항원제시랑 NK 세포를 활용해 가지고 종합 항암 치료제 같은 걸 만들어서 현재 임상 단계에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을 해냈고요. 그리고 여기 항체라고 되어 있는 CARS 세포, 그리고 이런 세포들끼리 소통하는 게, 사람은 말을 하지만 얘들이 소통하는 거는 사이토카인 제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용한 항암제를 지금 비임상으로 개발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패스하고요. 요 두 가지에 대한 실험이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또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간암 환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게 암 사진인데, 보통 이런 경우에 환자가 3개월 정도 생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 박셀에서 NK 세포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전에 용어가 어려워서 항암 면역 치료를 시행을 했을 때 이 암이 거의 다 사라지고 치료가 되고, 이 환자가 지금 40개월 이상 생존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요거 안에 요 밑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게 일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표준 치료법, 그냥 방사선 치료 받고 약 먹고 이런 치료인데, 그럴 경우에 일반적인 반응 같은 게 한 11% 정도의 이제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표적 치료를 진행했을 때는 약 20% 정도의 반응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면역 세포를 치료제로 하게 되면은 이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 생존 기간이 요거는 3개월, 요거는 4개월인데, 방금 전에 사진에 봤던 간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40개월 이상 살아있다.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살아있고, 그리고 NK 이상 실험도 현재 완료를 했고, 결과값이 나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임상 개시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도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NK세포를 이용한 항암치료제는 현재 2상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셀바이오의 이제 이 NK세포가 왜 다른 NK세포 치료제보다 효과가 좋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높은 순도로 다른 치료제보다 10배 이상의 NK세포를 주입이 가능하답니다. 보통 현재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NK세포를 증식을 시켜야 되는데, 보통 이게 증폭률이 쉽게 말해서 이제 증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세포 살상 기능이 이제 관련된 이게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식약청에서 이 NK세포 순도가 70% 이상을 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박셀바이오에서는 85% 이상의 순도를 만들 수 있고, 그 순도로 이게 증폭을 시켰을 때 300%까지 증폭을 했을 때 가장 많은 살상 효과가 나오더라. 이런 결과값을 도출해 가지고 현재 거기에 맞춰서 증폭률을 300%로 해서 최대로 높은 85%의 순도를 자랑하는 NK세포들을 생산해낸다. 그렇게 이해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해서 증폭률, 세포 살상 능력, 세포 사상능, 그리고 증폭하는 배율, 요거하고 순도 요 세 가지가 약간 반비례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회사 같은 경우 우리는 증폭률이 3000배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박셀바이오도 3,000배가 아니고 3만 배, 5만 배까지도 증폭이 가능하답니다. 근데 무작정 증폭을 시키면은 그 NK 세포의 살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론은 효과가 이제 가장 좋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효과가 좋으면서 증폭을 시킬 수 있는 배율이 바로 300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순도 높은 85% 이상의 순도를 가진 NK 세포들을 우리는 생산해낸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NK 세포 관련된 그 아까 이상 있잖아요. 아까 제가 PPT를 순서를 바꿨었네요. 그 이상의 이제 환자 해가지고 이렇게 암세포가 있던 것들이 이렇게 사라졌다라는 거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요 DC세포, 수지상세포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임상했는 결과를 발표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다른 회사들의 이렇게 데이터랑 단순하게 박셀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수지상세포 항암제를 데이터로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고, 현재 1상하고 2상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굉장히 안정적이고 효과가 좋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논문에도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재 고령화로 인해서 아까 전에 수지상 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다발 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임상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다발 골수종 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했다고 하고요. 보통 근본적인 치료가 67세 이후에 발병 추세가 급증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치료가 이렇게 좀 힘들답니다. 근데 이제 그 관련돼 가지고 그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꽤나 우수하고 안정적이면서 높은 암 치료 효과를 확인을 했다. 그런 결과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더라고요. 뭐 어려운 용어 몇 번 탁탁탁 얘기하면서 하니까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전문가 있으면은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뭐 3대 암 중에 하나인 뭐 교모세포종, 요 치료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2021년도 상반기의 결과 도출을 목표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2022년도에는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뭐 NK 세포, 그리고 뭐 아까 수지상 맞나요? 수지상 세포, 그러니까 요 DC 세포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요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복합적인 치료를 지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임상을 진입을 목표로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이 없는 회사입니다.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임상해 가지고 그 들어가려고 하는 게 요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 박셀바이오가 좀 더 빠르게 매출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게 반려동물의 암 발생 관련해서 그 치료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 약물이 그 사람한테 적용하는 약물들은 1상, 2상, 3상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데, 동물들은 1상만 완료돼도 이게 상품화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자들한테 조금 더 빨리 우리가 매출 발생하고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동물 쪽에 암 치료제를 지금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테스트 중에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많이 보여줬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박셀바이오의 2018년도 이후 재무정보인데 요거 반기고요. 지금 보시면은 매출은 계속 제로. 그리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영업이익 당연히 마이너스일 거고요. 당기순이익도 계속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매출을 발생시킬 예정이고요. 앞에 보여드렸던 동물 항암 치료제로 첫 매출을 발생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아까 얘기 드렸던 NK세포, 수지상세포 관련된 항암 치료제를 1상, 2상, 3상을 마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정식적으로 약품으로 개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요것도 뭐 정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CARS 그리고 사이토카인 관련된 항암제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날 유통되는 물량은 약 52% 정도고요. 그렇게 좋지도 않지만 나쁘지도 않은 정도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외 거래가가 지금 말도 안 되죠. 팝니다가 6만원이고 삽니다가 52,000원, 뭐 35,000원 또 있는데 공모가 최상단 밴드 가격이 35,000원이에요. 예. 근데 장외가 같은 경우에도 35,000원인데 이건 잘못 적었네요. 뭐 공모가하고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가총액은 한 2,6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종합 암 치료제로 성장 시 매우 큰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단 아까 얘기 드렸던 그 항암제 효과가 검증이 되어서 실제로 판매가 가능해지면은 박셀바이오의 회사 가치는 어마무시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2021년도부터 매출 발생을 시킬 거라고 얘기는 했는데 바이오 회사들 특징이죠. 매출이 발생한다고 해서 흑자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계속 적자를 유지할지 흑자 전환을 할지 언제쯤 흑자로 전환이 기대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전혀 없었고요. 어차피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바이오 종목의 그 특징이죠. 그러다가 올라갔는데 3상 통과했고 이제 정식으로 약이 출시된다 하면은 이래 가던 주가가 이래 가버리겠죠. 그러면은 진짜 대박일 거고 계속 미진부진 하면서 유상증자 어쩌고 저쩌고 익하면 막 주식이 막 이래 가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시젠이었습니까? 이상한 걸로 또 얽혀가지고 뭐 상폐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진짜 뭐 아니면 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앱테머 사이언스랑 굉장히 비슷하다. 하지만 이 종목이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같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그 BBC랑이었나? 그 종목하고 어느 게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BBC에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박셀바이오가 나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둘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상장 후의 움직임 자체는. 다만 이게 이 기업의 가치를 얼마로 보고 있을지에 대해서 솔직히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요 비슷한 암 치료제 종목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시가총액이 좀 낮네 싶으면은 좀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은 좀 바닥을 쭉 기다가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일단은 뭐 삼상 들어간다 이런 기사 뜨면은 대박 날 거고요. 그래서 약간 저점 찍었다 싶을 때 그냥 돈 좀 넣어 놓고 그냥 관련 기사만 계속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짧게 보시면은 큰 재미는 못 보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 그 이상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정말 너무 부족한 영상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이해하는 데까지 이해를 하고 최대한 쉽게 풀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그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너무 어려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